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특강 지구과학 1 10번째 스피드노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마지막 단원이죠.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허블 법칙과 우주론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우주론을 설명을 할 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최근의 우주론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외부 은하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외부 은하 파트는 좀 간단하게 보셔도 되는데요. 난도 높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할 때는 그냥 은하를 분류하는 방법, 가시관성 영역에서 그냥 은하의 형태를 보고 뭐 타원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다. 허블이 수많은 이제 외부 은하를 관측한 결과 이런 분류를 했었고요. 각 은하들의 특징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비교적 늙고 온도가 낮은 별들, 그래서 붉은색 별들의 좀 비중이 많은 편이고,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이 부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영역에 따라 좀 다른데 중앙 팽대부와 헤일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늙은 별들, 그리고 나선팔 그 원반 쪽에는 젊은 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별과 늙은 별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루라기보다는 모두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의 탄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젊은 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나이, 그 다음에 색깔, 요런 정보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하를 또 세분화하기도 하거든요. 타원 은하는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하고요.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막대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중심부의 크기가 전체 크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나선팔의 감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또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정리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은하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좀 난도 높다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나온 적도 있는데, 특이은하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죠. 전파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 얘네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은하에서 분출되고 있거든요. 방출되고 있어요. 즉 은하의 중심부에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로 추정되고 있는 은하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파은하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타원 은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전파 영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보이거든요. Z, 로브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통 은하보다는 전파에 그 방출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그런 은하들을 우리는 전파 은하라고 부르고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 단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모습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쪽 방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로브 구조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퀘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색 편이가 매우 큰 은하예요. 근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별처럼 보이는 은하를 뜻합니다. 그래서 퀘이사 같은 경우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보통 은하보다 핵이 상대적으로 밝고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별 공부할 때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 얘기를 많이 했었고 흡수선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은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방출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고온의 그런 곳에서 일단 방출선이 방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으로 보면 이런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돌 은하까지 특이 은하와 더불어서 충돌 은하까지도 같이 개념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 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하끼리 좀 가깝다 보니까 우주 팽창위에서 멀어지는 그 정도보다 오히려 가까워지는, 그러다 보니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은하를 우리는 충돌 은하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서로 봤을 때 청색 편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허블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에 좀 예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충돌 은하에서 은하의 충돌이 있다고 해서 별끼리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별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은하끼리 합쳐지는 느낌. 그래서 합병된다, 뭐 거대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은하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허블 법칙과 우주론, 요 단원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도 좀 많은 편입니다. 외부 은하를 이제 허블이 그냥 형태에 따라 분류만 한 게 아니고, 그 은하로부터 오는 빛을 당연히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선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은하에서 전부 다, 대부분,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은하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은하들이 다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 팽창을 알게 됩니다. 특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지금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고요. 적색 편의가 크다라는 것은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다. 요것이 일단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이렇게 은하 사이에 은하들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후퇴 속도의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낸 법칙이 바로 이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 너무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식은 간단한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물리적인 의미도 중요하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원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둘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렇게 1차 함수꼴로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을 거리 R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후퇴속도 V라고 했을 때 이때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허블의 앞글자를 타서 H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봤더니 V는 HR 요런 식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거리가 멀수록 R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퇴속도는 빠르다. 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왜 이것이 우주 팽창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풍선이 커지는 그 모형을 좀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이제 허블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 법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계산 연습이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런 문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적색 편의된 그 정도 2.1 나노미터, 6.3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이 양을 주고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게끔 묻는 그런 문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허블 상수값, 기울기 값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계산 형태의 문제니까요.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허블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또 우주의 나이와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 같은 경우는 허블 상수의 역수, 우주의 크기 같은 경우는 허블 상수의 역수에 비례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 허블 상수 H의 이 값을 결정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논란은 있어요. 이 상수값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어서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허블 상수값이 관측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얼마 값을 가지는지 그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문제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상수값을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값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로 인해 이제 나오게 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우주는 과거에 매우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팽창하면서 냉각되어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죠. 그래서 모형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고 밀도도 작아졌다. 그쵸?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사실 정상 우주론이랑 좀 싸웠었어요. 그러다가 왜 이 빅뱅 우주론이 지지받게 됐냐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가벼운 원소의 비율,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그리고 실제 관측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를 실제로 관측을 했죠. 그쵸? 이걸 통해서 이 우주론이 지지받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도 완벽한 우주론은 아니었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평탄성 문제, 지평선 문제, 자기 홀극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빅뱅이 있고 거의 이제 초창기에 갑자기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이런 급팽창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주가 우리가 봤을 때 평평하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지평선 문제, 과거에 이제 상호작용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두 영역이 과거에 섞였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평선 문제를 또 해결을 하고요. 너무 우주가 커지면서 자기홀극이 존재하는 그 밀도가 너무 작아져서 관측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 문제점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또 관측 사실에 의하면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 때문에 얘네들이 인력이 작용하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점 느려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측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주가 오히려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속 팽창 우주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료 분석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그리고 교재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도 가로축과 세로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로그 스케일로 나와 있는데요. 그냥 선형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또 곡선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료도 다양하고 설명 방식도 좀 다양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했던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면서 정리해 두기를 바라고요. 이 가속 팽창 우주 관련해서는 어쨌든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에 실제 관측 데이터가 좀 잘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A 모델에 잘 들어맞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지금 이 그래프처럼 세로축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들도 있어요. 우주의 반지름 또는 우주의 크기가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Y축, 세로축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되고요. 지금 우주의 팽창 속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던 감속 팽창 시기가 있었던 거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가속 팽창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팽창 속도 여기가 지금 팽창이 멈췄던 적은 없는 거예요. 팽창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다가 다시 빨라지는 그리고 0에 지금 수렴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 여러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 가속 팽창 우주를 설명하려다 보니 왜 인력 때문에 느려져야 되는데 다시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청력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청력을 설명하려면 우주에 존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 그래서 우주의 암흑 에너지, 진공 자체가 갖는 에너지, 그래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그 양이 많아지고 있는 이 암흑 에너지 때문에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주의 구성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현재예요. 현재 보통 물질이 이 정도, 암흑 물질이 이 정도, 암흑 에너지가 이 정도의 비율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에는 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작았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 구성 비율은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이 안 되는 전자기파로 볼 수 없는 물질이다 보니까 중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이라든지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미래,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가 계속 영원히 팽창할까? 아니면 다시 수축하면서 작아질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물질과 에너지의 양입니다. 밀도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A, B, C 세 가지 모델이 나와 있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표로 자료로 제시해 준 것이 뭐냐면 물질 밀도 그리고 암흑 에너지 밀도 둘 다 줬어요. 물론 여기 지금 임계 밀도 값으로 나눈 값으로 주긴 했는데요. 요 두 값을 모두 제시해 줬고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밀도는 요 두 개를 합친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 모델 같은 경우는 요거 합친 값이 1이죠. B 모델도 1이고요. C 모델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A와 B는 둘 다 1이라는 얘기는 둘 다 평탄 우주라는 뜻입니다. 평탄 우주 모형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암흑 에너지 밀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속 팽창 우주 모델입니다. 그리고 B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그 평탄 우주 모델인 거고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가 커지다가 다시 수축해서 한 점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거 빅크런치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닫힌 우주를 의미하게 되고요. 닫힌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클 때, 임계 밀도보다 클 때 이런 우주가 예상된다라고 이론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의 미래를 공부할 때는요. 요 밀도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주의 밀도는 물질 밀도와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합한값이다. 요 점을 주의해 가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번째 스피드노트까지 모두 개념 정리해봤는데요. 좀 빠른 시간에 정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내용들은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복습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고요.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